안녕하세요. 자, 우리 과정에 세 과목을 하는데, 저는 세무회계를 맡고 있는 김범준이고요. 이번 과정은 30시간 동안에 이제 끝내는 여기 학원에서 이름 붙인 거는 콤팩트한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붙인 과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42시간 동안 해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시간이 이제 30시간으로 개정이 되어서, 정규 과정이랑은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되겠다라는 걸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건가, 또 이 시험과 관련해서 이제 그런 관련된 내용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하는 게 이제 세법인데, 이게 이제 법이니까,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은, 이 회계와의 연관성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법이긴 하지만, 이건 일반법하고 다르게, 이 회계와의 관련성이 상당히 밀접하다. 그래서, 반드시 이 세법을 하기 전에 이 회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선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체계상 이 회계를 한 다음에 이 세법을 하는 이런 순서를 이제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회계적인 기반이 좀 없으면은 이 세법은 하나 많아요. 말해봤자 이해도 안 되고. 자, 그런데 이제 학습 체계상 대개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처음에 이제 여러분이 회계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이 회계 원리라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이제 회계 원리인데, 이 회계가 범위가 넓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회계 그러면 이거는 앞에 재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재무회계 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장 회계와 세법을 이제 하기 위한 가장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는 중요해. 그런 관점입니다.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나중에 지나고 나서 쉽게 느껴지는 거는 그 이후에 이제 어려운 게 많이 나오니까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수준에 올라가서 돌이켜 봤을 때 이제 이게 쉽다는 거지. 처음에 시작하는 과정에서는 입문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끝나게 되면은 다음에 하는 게 중급 재무회계예요. 중급 재무회계. 그리고 이제 가는 게 이 고급 재무회계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중급 회계는 물론 여기서 이제 다루는 내용들은 다 다루게 되고, 이제 여기서 좀 더 나아가가지고 회계에 관한 이제 깊은 내용까지 이제 가는 그러한 과정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하는 게 이 고급 회계인데, 이 고급 회계에 대해서 이제 되게 착각을 하게 되는데, 모르는 경우에는 이거는 여기 지금 중급, 고급 이렇게 이제 말을 붙여놨으니까 이 원리보다는 이제 중급이 어렵고 범위도 넓고, 그다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중급보다는 고급이 이제 더 어려운 거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고급은 여기는 특수회계 파트예요. 특수회계 파트. 그리고 중급 회계는 일반 회계 파트고. 그러니까 여기에 관해서 나는 뭐 특별하게 쓸 일이 없다면 안 해도 돼요. 여기. 일반 재무회계에 대해서는 이 중급 회계에서 90%가 다 커버가 돼. 그래서 이거는 뭐 특별하게 이와 관련된 시험을 준비한다거나 실무상 이쪽이 필요하다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 여기는 이제 생략해도 이제 무방하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까지는 끝내놓고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야 이게 이제 체계적이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는 건 다 재무회계인데, 이 중급 회계를 하면서 되게 학습 목적상 이 원가회계를 해요. 원가회계. 그래서 이거는 체계상 이렇게 이름을 달리 해놨을 뿐이지, 이 원가회계는 사실상 이 재무회계의 일부에 불과해요. 그래서 재무회계에서는 도소매업과 같은 상계업을 전제로 깔고 하는 거고, 이 원가회계는 제조업체를 놓고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일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조업체의 제조원가
흐름에 따라서 그 제품 원가 계산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것이 이 원가 회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끝나게 되면 이 원가 자료를 활용을 하는 이 관리 회계를 하게 돼요. 그래서 회계를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되면은 이 재무회계와 관리 회계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그 학습 그 책에상 원가 회계랑 관리 회계를 붙여놓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원가 관리가 밀접하다. 그리고 원가와 이 재무회계는 그 관련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착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원가 회계는 오히려 이 재무회계랑 더 연관성이 이제 큰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한 이 정도까지는 하고 나서 이 세법으로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 세법에서도 처음에 되게 이제 개설된 과목이 뭐냐면은 이 개론이라는 거래요. 이제 기본서를 갖다 놓고 세목별로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그 각 세목별로 내용을 쭉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세액 계산하는 그 연습을 해요. 그게 세무회계예요. 세무회계. 그리고 이제 여기를 넘어가지고 뭐 세무사 시험 본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쓰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논술이나 서술 뭐 이런 연습을 이제 하는 단계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개론을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뭐 크게는 세법이라고 그러지만 여러 가지 세목이 있기 때문에 그 세목별로 이제 다루게 되는데 대개는 처음에 뭐라 하냐 하면 이 법인세를 법인세 그리고 나서 이 소득세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부가가치세를 하죠. VAT. 자, 이런 단계로 가는데 그 우리 책 제목을 보게 되면은 세무회계. 그러면은 이거라는 거냐? 우리가 하는 건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가깝다. 여기. 그런데 이 개론 쪽에 가게 되면 개론의 기본서는 대개 보면 요즘에는 페이지 수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한 1700페이지가 돼요. 그런데 우리 책은 대충 보면은 한 600여 페이지, 뭐 이것저것 다 빼면 한 550페이지 정도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3분의 1의 분량밖에 안 되는 거다. 자, 그래서 그렇다는 거는 여러분이 큰 그 부담 없이 이 과정을 이제 보면 된다라는 걸 이제 뜻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제 아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회계를 어느 정도 이제 하고 왔다는 가정 하에서 순서를 잡았기 때문에 이 법인세를 이제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를 한다는 거는 이 회계, 기업 회계하고 이제 이 세법의 그 차이를 조정해 나가는 그 세무 조정을 주로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선행이 돼요. 이거 모르고 이거 법인세를 한다는 거는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대개 이제 이 법인세가 끝나면 법인과 이제 개인을 비교해서 개인 소득세를 하고, 이 두 가지가 이제 직접세니까 직접세제하고 비교해서 이 간접세제, 이 부가가치세를 하는 거. 이렇게 이제 체계가 잡히는 건데, 우리는 세 과목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법인세를 오늘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요거 먼저 한다. 부가가치세를 먼저 하고, 이쪽이 끝나면 법인세로 갔다가 그 다음에 소득세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개념적인 맨 앞에 국세기본법을 보고 이렇게 내용을 진행을 해가지고 끝내는 걸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책 구성을 보게 되면은 그 본문이 있고, 본문이 끝나면 그에 관련된 그 연습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과정상 콤팩트한 과정이기 때문에 연습 문제를 같이 풀 시간은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 풀이는 여러분이 각자 하셔야 되겠다라는 거. 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서 여러분이 볼 이 시험은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를 이제 세 과목을 보게 되는데, 세 과목을 봐가지고 평균 70점이 아니라 각 과목 7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하는 시험이에요. 평균이 아니라는 걸. 그런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어느 한 과목을 100점 맞고
어느 다른 과목은 좀 못 보고 이래가지고 평균해가지고 합격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골고루 잘해서 7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하는 시험이다. 그러니까 그에 따른 그 전략에 맞게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세 과목인데 뭐 1교시에 재무회계 보고 쉬고 2교시에 원가회계 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시작하면 세 과목을 한 방에 다 보는 거야. 120문제를 150분 동안 봐서 각 과목 70점 이상을 맞아서 합격하는 시험이다. 자, 그래서 그런 거 시간을 어떻게 이제 확보해 가면서 120문제를 풀어가지고 각 과목 70점 이상을 맞아서 합격할 것이냐 이런 걸 여러분이 평소에 공부를 하면서 잘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시험은 문제은행식 출제되는 시험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과거에 나왔던 게 또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1년에 6번이 시행되는 이제 시험이다. 네. 그러니까 준비를 할 때 다른 거 볼 거는 없겠어요. 책을 열심히 보시고 책에 있는 그 연습 문제 같은 거를 반복해가지고 숙달시켜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지. 뭐 그밖에 어디서 카페 같은 데 가입해가지고 인터넷 돌아다니는 문제집 팔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볼 필요 없다 이 말이야. 그거 누가 갖고 와서 저도 한번 봤어요. 봤는데 그거 1년에 6번씩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몇 년분에 이렇게 어떻게 이게 공개되지 않는 건데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이렇게 묶어서 한 10,000원 받고 팔더라고요. 그거 풀어봤자 풀지도 못해요. 너무 많아가지고 풀 시간도 없거니와 풀어봤자 도움도 안 돼요. 문제 많이 풀어본다고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정리하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문제 풀다가 정리된 게 다 헝클어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괜히 그런 거 구하느라고 시간 낭비 그리고 노력 낭비를 하지 마시고 갖고 있는 여러분이 보시는 책을 잘 활용해 가지고 준비하면 그걸로 이제 충분하다.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세법은 그래요. 다른 과목도 이제 그럴 테지만 특히 세법은 이제 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되겠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시험 준비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100점 맞을 필요 있어 없어요? 없지. 100점을 목표로 할 필요는 없어요. 몇 점은 맞으면 돼? 70점만 맞으면 돼요. 70점. 100점 중에 70점만 맞으면 돼요. 40문제에 100점이야. 그러면은 70점을 맞으려면은 한 문제에 2.5점씩이니까 몇 문제를 맞아야 돼? 28개를 맞아야 돼. 그 말은 몇 개는 틀려도 돼요? 12개는 틀려도 돼. 그러니까 12개는 안 푼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만 이게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는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걸 반드시 감안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1번부터 순차적으로 풀어나가면 떨어져. 안 돼. 그럴 경우에. 그래서 객관식 시험은 객관식 시험 나름대로 그리고 주관식 시험은 주관식 시험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그런 사람이 딱 효율적으로 공부해가지고 이제 합격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제 좀 힘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서브노트 같은 거를 만들지 마세요. 그런 거 만들어봤자 별 도움이 안 돼. 서브노트를 왜 만듭니까? 안 만들어? 그거 왜 만들어요? 분량이 많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 그걸 짧은 시간 내에 정리를 하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브노트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대부분 못 만들더라 이 말이야. 보면은. 그러니까 이 책 같은 경우에는 55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서브노트를 만들어 놓으면은
200페이지야. 그런 거는 서브노트가 아니에요. 그런 거 만들어 놓고 보지도 않아. 이게 물리적 부피가 많으면 사람이 이렇게 딱 봤을 때 질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부피가 최소화되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과목이든지 10페이지가 넘어가면 이미 그거는 서브노트가 아니야. 서브노트로서의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200페이지짜리 서브노트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200페이지에 대한 서브노트를 또 만들어야 돼. 그럼 100페이지야. 그럼 그거에 대해서 또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거 서브노트 만들다가 시간이 다 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책 정리를 잘해서 그 책만 반복적으로 이렇게 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특히 이런 시험 공부를 할 때는 반드시 그런 거 여러분이 생각을 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냥 무작정 그냥 부대보 정신으로 해서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능률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효율적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여기도 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자기가 그냥 혼자 독학하는 것보다 이게 효율적이니까 와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같이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자기가 끝나고 리뷰하면서 이렇게 책 정리를 잘 해놓으면 그거 자체가 그 서브노트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보시다가 아무데나 밑줄을 긋지 말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에다가 밑줄을 긋는다든지 그 표시만 잘해도 그게 좋은 공부 방법이다. 그 밑줄 잘 긋는 것도 좋은 공부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를 잘 해놓으면 그 자체가 이제 서브노트의 기능을 이제 해줄 거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저랑 같이 이렇게 문제를 보지는 못하겠지만은, 여러분이 혼자 이렇게 풀어보시다가, 막히는 거는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0시간이 이제 딱 끝나면, 진도가 딱 끝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좀 진도가 바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 진도 끝내는 거는 제가 걱정할 문제니까, 저는 되게 보강은 안 해. 지금까지 보강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해진 시간에 딱 끝내기 때문에 여러분도 보강을 원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30시간 내에 딱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해서 어디서부터? 여기 부가가치세부터. 그래서 우리 페이지는 406페이지부터 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